신문이요. 돌쇠 인사 올립니다. 쌀쌀함이 더해가는 가을날 10월 13일 아련한 그 시절 타임 깡통 열어볼까요? (1979년) 동아일보입니다. 신민당 의원 총사퇴서. 네, 박정희 유신 독재 마지막 상황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당시 여당과 유정회에서 결의해서 야당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의원 제명해버리죠. 그러니까 신민당 의원들이 이날 총사퇴한 거죠. 이날 이후 이틀 후에 부마항쟁이 일어나버리죠. 부산하고 이제 마산에서.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29일날 안가에서 술자리에서 안기 부장이랑 경호실장이랑 평소 앙심이 터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총탄을 맞고 저세상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큰 소용돌이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1980년 경향신문입니다. 네,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사회학 사범 46,000여 명 검거, 국보위. 사회정화한다고 폭력배들 막 잡아다가 삼청교육대 보낸 거죠. 근절될 때까지 계속 추진. 2,200여 명 재판. 순화 후 재범 1.1%. 좀 읽어볼까요? 사회학 일소 작업을 펴고 있는 국보위는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개월 열흘 동안 모두 46,117명의 폭력배, 공갈 사기배, 사회풍토, 문란사범 등을 검거. 이 중 죄질이 나쁜 2,243명을 구속, 재판에 넘겼고 29,892명을 군부대의 순화교육을 받게 했으며 죄질이 가볍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13,888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네, 아무 죄 없이 퇴근하다가 끌려가서 갖은 고생하다가 몸 상한 사람들이 부주기수였죠. 인권이라고는 없었던 진짜 사회정화라는 그런 미명하에요. 자, 삼청교육대 사건, 정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는 자행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981년 동아일보입니다. 제목 볼까요? 컬러TV 판매 주춤, 100만 대 이상 보급, 중산층 거의 구입, 저소득층 구매력 감퇴. 제목이 참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안 좋겠네요. 자, 특소세 오른다. 강조해도 수요 안 늘어. 월평균 11만 대 웃돌다. 8월 후엔 반감. 네, 그래프 보니까 정말 뚝 떨어졌네요. 우리나라가 칼라TV 시대가 80년서부터였죠. 1년 사이에 중산층까지는 다 샀고 저소득층이 더 사야 되는데 주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할부제도 이런 거 빨리 적극 도입하자 이런 정책을 쓴 그런 얘기입니다. 1982년 경향신문입니다. 크게 화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전국에서 비행 접시 소동. 어제 새벽 서울, 부산, 대구 등서 목격. 그런데 사진은 이란 상공에서 찍힌 거라네요. 사진이 없었나봐요. 자, 베개 모양 타원형 발광체. 소리 없이 배기 꼬리 뿜어. UFO냐 무늬 빗발. 여기 누가 그린 건지 그림이 있네요. 서울 목격담 하나 볼까요? 상호 5시 40분경 빨래를 널다.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었네요. 빨래 널다가 서울대 상공에서 봉천동 고개 쪽으로 빛을 내면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지역들에서도 거의 같은 시각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시내버스만 했다고 하네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네, 1983년 동아일보입니다. 네, 당시 정말 큰 비극이었습니다.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이었죠. 당시 버마, 지금의 미얀마, 전두환 대통령하고 내각 요인들이 순방 중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립묘지격인 그런 이곳에서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죠. 나중에 폭발 테러가 일어나서 17명의 주요 내각 인사하고 기자 등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일어났었죠.
바로 이날이 이들의 죽음을 기리는 국민장이 그 여의도 광장에서 엄수된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해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었죠. 미얀마를 비롯한 몇 나라가 결국 북한과의 수교를 끊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규탄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졌으니 망정이지 어쩔 뻔했어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당시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그 산부 요인들의 영령에 대해 명복을 빕니다. 1984년 경향신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해 여름에 엄청난 수해를 겪자 북한이 이재민을 돕겠다고 구호물자를 보내왔었죠. 우리가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서 그걸 받았죠. 결국 이 일로 물꼬가 트여서 남북 경제협력이 시작된 겁니다. 국가 차원이 아니라 우선 민간 경제단체들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는데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경제 주요 단체장들이 이제 논의를 해서 성명을 냈다는 내용이군요. 큰 제목들 먼저 볼까요? 농수산 광산물 대북 수입 희망, 경제 4단체 성명, 북한 요청 물자는 언제든지 수출, 광산 개발, 가전품 생산, 관광 분야 등 합작도, 오랜 반목을 뒤로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986년 동아일보입니다. 85년은 신문이 쉬었군요. 고3 교실 내신 부조리 성행, 반영 비율 40%로 높아지자 곳곳서 부정 꼬리 물어. 네, 학력고사 시절이죠. 입시에서 내신 비율이 높아지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부정이 심해졌다는 소식이군요. 학생들을 협박을 하고 담합으로 컨닝, 문제지 훔쳐 말썽, 재시험도 검정고시 치러 점수 많이 받으려 자퇴도, 지금도 내신에 대한 압박이 큽니다만 당시에도 못지않았죠. 반영 비율이 40%면 엄청났잖아요. 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987년 경향신문입니다. 상도 설레설레, 동교 끄덕끄덕. 상도동, 동교동. 무슨 이야기인지 눈치채셨죠? 양김씨 단일화 안 돼서 국민들이 답답해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해에 이맘때는 다른 뉴스가 별로 없어요. 찾아봐도 온통 이 이야기뿐입니다. 김영삼 총재 쪽 외통수 병살타 될까 염려, 김대중 고문 쪽 당내외 여론의식 신축성, 중간에 작은 제목들이 재밌습니다. 자멸 가능성 우려, 상대 실책 기다려. 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1988년 동아일보네요. 전자오락 만화영화, 어린이 순간재미 중독 심각. 밑에 써있는 제목 볼까요? 숙제도 뒷전 엄마 지갑 뒤지기도. 이거 내 얘기네. 이런 분도 계시겠네요. 공격성 조장하고 사고력 빼앗아. 무조건 막지 말고 건전한 흥미 유도해야. 네, 이게 아이들 문제만은 아니죠. 이때쯤이면 거리에 오락실도 오락실이지만 집집마다 TV에 연결해서 쓰는 오락기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 사진도 보면요, 백화점 행사인 모양인데 아무튼 이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지금도 이어진다고 봐야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생활의 일부가 됐죠. 극복하면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1989년 경향신문입니다. 심각한 사건이었죠. 대학생 6명 미 대사관저 난입. 오늘 아침 6시 25분께 승용차 몰고 와 담장 넘어. 45분 만에 전원 연행, 사제탄 터뜨리며 거실 점거. 모두 5발 쇠파이프로 난동. 서총련 소속이었죠. 그레그 미 대사 처단과 민족 자주권 쟁취를 위한 반미 구국 결사대 소속. 그 3개 대학생 6명인데요. 미 대사관저 안으로 침입해서 폭탄까지 터뜨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폭탄 던졌던 한 사람, 유명한 학생 한 명 있었죠. 건국대생 정청래,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됩니다. 사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젊은 얼굴인가 옆모습 얼굴 아닌가 헷갈리네요. 1990년 한겨레 신문입니다. 국립공원 자연휴식제 도입. 지금이야 다 아는 이야기죠.
설악, 지리산 등 등산로 27곳 3년간 출입 통제. 위에서 그 표를 보면 시행 대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교대로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내달 15일부터 북한산 등 취사 제한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북한산에서 밥도 해먹고 심지어 삼겹살도 구워 먹고 했었죠.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코펠 뚜껑 위에 돌멩이 꼭 올려놨죠. 코펠 뚜껑 뒤집어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했었습니다. 산 바위에 탁 걸터 앉아서요. 참 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그렇게 했는지 참 옛날 얘기네요. 참 좋았는데. 1991년 동아일보입니다. 정말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진 설명 보면요. 홍 교수 검찰 출두. 대입시 부정 잇따른 속편. 자, 이게요. 이화여대 홍 교수라는 분이 학부모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고 그 딸을 무용과에 불법 입학시킵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나서 소련으로 무용 연습을 데려갔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이 학생이 숨져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이 홍 교수라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 뇌물로 준 1억 1천에다가 7천을 더해서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 이게 수사로 드러나게 돼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참 썬데이 서울틱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사회 부조리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1992년 경향신문입니다. 중요한 기사군요. 중국 시장경제 공식 채택. 강택민 정치보고 등소평 노선 재확인. 14회 전대 개막. 첫날 등소평 불참. 자, 기사 볼까요? 중국 공산당이 12일 개막된 제14차 전대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자본주의 추구를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네, 이 순간이 당시 이전까지 중공이었던 것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현재 세계를 호령하는 G2가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1993년 한겨레 신문입니다. 대참사였죠.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엄청난 인명피해. 대참사였죠. 사고 난 지 사흘째 된 날, 자, 유족들 주검 인양 지연 격렬 항의. 김 대통령 분향소 방문 유족 위로, 위도 주민 격려. 자, 걸포 선착장 주인 잃은 차 흙먼지만 쌓여. 페리오 침몰 사고 사흘째 수습 현장. 밑에 사진 설명 한번 볼까요? 요즘은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상여가 나가고 있군요. 12일 오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차도리에서 이번 침몰 사고의 희생자 중 처음으로 서순애 씨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당시 기억나는 게 TV 화면에 막 시신 인양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막 생방송으로 막 나오고 있었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네요. 1994년 동아일보입니다. 네, 이 기사가 뭐냐면요. 각 나라마다 그 제품의 특색이 담겨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한국사는 그런 게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견고한 독일제, 아담한 일제, 뭐 제품의 문화 이미지 심는다. 일본은 전자제품, 스위스 하면 시계, 나라마다 특화 상품. 선진국 왈, 한국산 싸니까 그 맛에 쓴다. 그 당시에는 싼 맛에 쓰는 게 한국산이고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그런 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한국 하면 첨단 이미지가 많이 느껴지고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 고급스러움으로 그런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1995년 경향신문입니다. 재밌는 기사입니다. 요즘 중고생들이 작은 발에 질질 끌리는 큰 신발, 이른바 슈퍼슈즈 신는 게 유행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발 사이즈는 240인데 여학생인가봐요. 270짜리 신발 신고 남학생 경우 270발인데 290 사이즈를 신발을 신는다. 소위 싼 바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질질 끌리는 청바지에 이렇게 큰 신발 신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다. 힙합 스타일이라 그랬죠. 중간에 보니까요. 가수 김건모라든지 DJ DOC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웃긴 게 DJ DOC를 DJ 덕이라고 표시했네요.
여러분들 이러고 다니셨죠 혹시? 1997년 한겨레 신문입니다. 96년도는 신문이셨군요. 자, 이게 당시 대선 직전인데요. 김대중 후보가 월등하게 치고 나가니까 신한국당에서 이전 대선 때 김대중 후보 비자금서를 폭로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일이었고 문제 없다고 넘어갔던 일이었는데 국민들이 흠집 내려고 그런 공작 부린다고 느껴서 여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이 한술 더 떠서 아예 여론조사를 합니다. 비자금 폭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직접 물어봅니다. 국민한테. 그랬더니 결과가 국민 66%가 DJ 흠집 내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판세에 변화가 없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게 돼서 결국 정권 교체를 도와주는 격이 됐죠. 1998년 동아일보입니다. 추락하는 히타치는 일본 경제 축소판. 네,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네,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는 모습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한 기사죠. 이걸 동아일보가 가져온 건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히타치가 왜 몰락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간 제목에 다 써 있습니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시장 급변 지각 대응, 과거 경영방식 안주, 고비용도 못 줄여 올 1천억엔 적자 예상, 49년 이후 처음. 그런데 재밌는 게 그 후속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았지만 그 이후에 도시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했으면 됐는데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죠. 결국 부담 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방심하지 않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이 영광을 가져가게 됩니다. 1999년 경향신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군요. 요즘도 노벨상 시즌인데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던 네덜란드의 토프트 교수가 사실은 작고한 한국의 이휘소 박사와 각별한 인연이 있던 분이었고 만약 생존해 있었다면 한국의 이휘소 박사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을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당시 이휘소 박사가 이끌던 연구그룹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수상자였던 토프트 교수의 연구가 바로 이휘소 박사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으며 이 박사가 강연할 때 맨 앞자리에서 똑똑한 질문을 했던 학생이 바로 토프트 교수였다고 합니다. 자, 생존했더라면 당연히 더욱 진전된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고 노벨상 수상은 당연했을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아깝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아무튼 노벨상에 가까이 있던 분들이 계신다고 지금 하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 여기까지입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